자, 그러면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CES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3프로TV 류종훈 기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류종훈 리포터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 류종훈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인터넷 상황이 좀 좋은 것 내가 같습니다. 뭐라 그랬어? 실내에서 이거 네, 어제 내용은 너무 좋은데 안 좋다고 해서 소리가 저희가 들려서 야외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야외로 나와버렸습니다. 야, 거기 지금은 소리가 네, 잘 들리시죠? 저희는 잘 들립니다. 아, 그러면 됐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지 좀 네네. 전해주시죠, 분위기.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CES라는 게 자체가 LVCC라고 하는 컨벤션 센터뿐만이 아니라 라스베가스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있는 야외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 이렇게 부스를 따로 건물을 통째로 만든 것도 있고요. 와. 또 이쪽을 보시면은 기아라든지 또 뭐 다른 기업들 뭐 컨티넨탈이나 발레오 같은 다른 기업들도 야외에 아예 건물을 통째로 짓고 가건물을 짓고 뭐 기존에 했던 건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부스를 마련한 전시 공간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여기저기 지금 취재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제일 엑기스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에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를 조금 추려봤는데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현대모비스가 선보인 이제 이코너 시스템을 갖춘 모비온이라고 하는 이제 컨셉트카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옆으로 개걸음을 하면서 움직이는 차 기억나시죠? 아, 그러면서 네네네. 이제 평행 주차 잘할 수 있겠다 했던 거. 네. 귀엽다. 그게 이제 좀 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제자리에서 360도를 돈다거나 우와. 아니면은 이제 콤파스처럼 하나의 축을 집어넣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능해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보니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작년에는 진짜 개걸음인지 거북이 걸음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 느렸는데 올해는 시속 10km까지 지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되면서 실제 도로에서도 상용화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기술 수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이게 또 재밌게 봤던 거는 어제 저희가 이제 1000명 정도 줄 서 있어서 못 들어갔던 삼성전자 부스 있잖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들어갔는데 삼성전자 부스를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역시 눈에 들어왔던 거는 막 100인치가 넘는 막 몇백 인치짜리 그런 TV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마이크로 LED 기술을 활용한 TV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 LED TV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화면과 실제 상황과 이제 화면이 거의 똑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많은데 네. 저전력을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NQ8 그 AI 프로세서라는 게 지금 3세대 모델이 이번에 지금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면서 이제 화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AI 반도체가 화질을 개선시켜주고 색감을 개선시켜주면서 훨씬 진짜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TV들도 네. 나왔고요. 또 하나는 8K 뭐 세계 최초의 8K의 기능을 자랑하는 또 QLED TV도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기대를 했던 거는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예고하지 않고 깜짝 공개했던 볼리라고 하는 건데요. 볼리가 뭐냐면 이제 동반자 로봇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게 테니스공만 했던 게 볼링공만 해지면서 기능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 보면은 뭐 사람과 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AR 기능이 탑재가 되어서 진짜 말 그대로 나 대신 집을 지켜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은 이게 볼리가 가전제품들 뭐 식기세척기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내가 집에 올 시간에 맞춰서 청소기를 돌려주고 빨래를 돌려주고 뭐 이렇게 건조까지 완료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말 그대로 동반자 기능도 있거든요. 네. 이게 프로젝션이 달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뭐 노인분들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접촉하실 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사람이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음성으로는 못 해주지만 프로젝션에서 이렇게 영상을 띄워주면서 행복하면은 I'm happy라든지 뭐 행복한 그런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지금 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또 이제 기대를 했던 거는 스마트 싱스라고 하는 이제 삼성전자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그냥 TV에 들어가 있는 한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에 불과했는데 이게 이번에는 테슬라의 그런 전력 시스템과 연동을 한 게 이번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테슬라랑 연결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스마트 싱스 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하나의 에너지 전력,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 전력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태양광 패널 있죠. 테슬라가 만드는 태양광 패널이 전력을 만들면은 테슬라의 그 에너지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집안에 쓴다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데 이때 에너지 분배를 어떻게 할지를 이 스마트 싱스 시스템이
활용을 그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거 역시 이제 AI 기술을 활용한 게 이번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또 AI 관련해서 또 하나 취재를 했던 게 뭐냐면은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 예.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이번에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이게 그 알렉사라고 하는 그 네네네네. 아마존의 음성비서 AI 음성비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묻고 대답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자연어 대화를 하는 것처럼 내가 물어보면은 챗 GPT처럼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그거를 활용해서 길을 알려준다든지 필요한 그런 쇼핑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네. 이런 거를 차량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이번에 또 선보여줬습니다. 음흠. 또 로보틱스도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리기로 했었잖아요. 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 로보틱스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로봇팔들을 좀 선보여줬었고요. 또 하나는 만도가 레벨 4 자율주행의 그런 주차 로봇을 선보여줬는데 네.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주차장에 가면은 주차 공간도 찾아야 되고 네. 또 주차도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가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들어가서 내가 내리면은 파레트처럼 생긴 그런 로봇가 차를 뜹니다. 음흠. 떠서 빈 공간을 찾아가서 자동으로 주차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차를 찾을 때도 직접 가서 찾아올 필요 없이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은 그 로봇이 가서 차를 떠와서 내가 있는 자리에 바로 딱 배정시켜주는 그런 로봇도 이번에 만두가 선보여줬습니다. 발레 파킹 같은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율주행 발레 파킹 그런 거죠. 또 헬스케어도 이번에 좀 많이 선보여줬었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바디프렌드라든지 뭐 세라즘 같은 그런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번에 또 부스를 엄청 크게 차려가지고 뭐 외국인들 와서 안마기 앉아가서 이렇게 막 안마도 받고 그런 것도 되게 좀 재밌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아, 그래. 우리야 이제 세라젬, 뭐, 바디프렌드가 워낙 이제 익숙한데, 외국에선 제가 안마의자나 이런 안마 치료, 뭐, 온열 치료 이런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세요. 이게 필립스라든지 몇 군데 이렇게 해외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한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안마가 아니라, 의료기기 그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시원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종의 치료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만족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디프렌드 프랑스 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 저 큰 회사들 말고 혹시 조금 뭐 중소기업들 아주 아이디어 톡톡 튀는 이런 회사들도 좀 있죠? 거기 CES 가면. 당연히 많죠. 이번에 특히나 혁신상을 받았던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이제 뭐 헬스케어 쪽에서 보시면은 자이로기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수전증을 방지해주는 제품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만드로라는 회사의 의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잘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대신할 수 있는 의수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 로보틱스 활용 기능과 이게 뭐 AI 기능이 좀 합쳐져가지고 네. 기존에 약간 불편하고 좀 보기가 별로였던 기능이 없던 그런 의수를 넘어서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의수 시스템도 있었고 네. 또 인공지능으로 공기질을 측정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생성형 AI 기반의 뭐 디지털 휴먼들 네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라이다 기술 아시죠? 그 네. 자율주행차나 뭐 아니면 스마트 양반에 들어가는 그 라이다 기술을 활용한 뭐 SOS 랩이라는 회사가 또 이제 해외 기업들이랑 이번에 뭐 수주도 많이 맺었다고 하고 네.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에티포스라든지 이런 뭐 그런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또 가진 기업들도 이번에 좀 많이 출품을 했습니다. 어제 왜 탄다고 했었던 그 뭐죠? 테슬라 루프 같은 거 그거 네네네. 경험 좀 해봤으니까 좀 딴 데 좀 걸어 다니면서 좀 해줘봐요. 거기 분위기라도 좀 보게. 거기 한 장소에 있지 네. 마시고. 저희가 지금 바로 뒤를 돌면은 이쪽에 테슬라 루프가 지금 보이시나요? 아, 혹시? 테슬라 루프가 그거예요? 네, 저기 베가스 루프 LVCC 센트럴 스테이션이라고 보이는 게 네. 저게 이제 테슬라 루프를 타는 스테이션으로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저기서 어제 저희가 탔어요. 네. 저거를 타서 이제 여기가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센트럴 홀인데 다른 이제 그 어디죠? 그 웨스트홀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걸어가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네. 여기 뭐 도로도 많고 뭐 횡단보도도 건너야 되고 이런데 저기서 루프에서 테슬라를 타고 가면은 한 45초에서 50초면은 바로 옆홀로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루프라는 게 사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자율주행 기능, 그리고 뭐 자율주행 기능 아니죠. 에이다스 기능이죠.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용을 해서 루프라고 하는 땅굴 같은 걸 파서 이제 교통체증 없이 빨리 갈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 이 라스베가스에 구현된 루프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직접 택시처럼 운전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러면은 택시를 타듯이 그냥 이제 타서
기사님한테 이제 어디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거기까지 운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아직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은 테슬라가 이 라스베가스 전역 전체를 루프를 만들어서 스테이션역을 다 연결하는 교통체증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 계획의 한 1, 2%밖에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루프라는 게 땅을 뚫어야 되는데 그 땅을 뚫는 그 회사가 보링 컴퍼니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좀 어려운지 뭐 어떤 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많이 그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아니, 하고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한 건 루프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막 튜브 같은 거 막 연결해 놔갖고 거의 뭐 약간 진공 상태 같은 데서 저항 없이 막 기차 같은 쫙 가는 거 아니야? 쫙 가는 건데 저건 그냥 땅굴이구만. 그거는 하이퍼루프입니다. 하마스예요? 이제 테슬라가 이야기했던 아, 거는 그건 루프와 하이퍼루프고. 하이퍼루프가 있는데, 네. 아.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야기할 때 이제 시속 1200km로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네. 한 30분에 네, 간다는 30분 만에 간다.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아 매각해서 사업을 접었어요. 저 네. 그냥 지하철로네 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루프는 사실 지금 기술적 한계로 매각을 했고, 루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땅을 파서 네.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땅을 파는 비용도 그렇고요. 뭐 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저 네. 소니라든지 혼다 뭐 이런 데는 뭐 별로 볼 거 별로 없습니까? 아, 원래 이제 또, 올해 보면은 소니가 최근 한 2년 동안 되게 각광받았거든. 전기차 진출한다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양산차에 가까운 차량을 내놨는데, 그 차량 이름이 이제 아필라라고 해서 하는 차량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사실 소니 혼자 만드는 건 아니고요. 소니와 혼다가 같이 만드는 회사인데,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고 하는 합작사가 만들어낸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한 소나타만 해요. 네. 소나타만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1회 충전 시 가는 거리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략 한 500km 정도 갈 걸로 예상되는 배터리를 지금 탑재를 하고 있고요. 보면은 또 라이다랑 레이더랑 카메라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시스템이 들어가서 2026년도 때 아마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또 하나는 네. 혼다 같은 경우에도 네. 이번에 혼다가 이번에 전기차를 새롭게 내놨거든요. 사실 혼다가 요즘 되게 부진하고 있어요. 예전 기간에 좀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 부분에서 좀 많이 뒤처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로고도 조금 바꿨고요. 로고를 바꾸면서 전기차 전용 로고도 내놨고 또 세단은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RV는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스페이스 허브라는 RV 컨셉트랑 그리고 살론이라고 하는 이제 세단형 컨셉트도 이번에 내놓으면서 약간 좀 다시금 전동화 시대에도 우리 기술의 혼다가 살아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좀 애를 썼고요. 또 하나는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게 있어요. 전동 킥보드 같은 건데 전동 킥보드가 되게 크고 무겁잖아요. 근데 혼다가 이번에 작고 가벼우면서 전력 효율도 높아서 조금만 충전해도 한 20km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전동 킥보드를 내놨는데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네. 실제로 보니까 저는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막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캐리어 같은 거를 좀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킥보드를 조금 줄여놓은 것 같아서 약간 좀 실망을 하긴 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은 아쉽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좀 느낌의 취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느껴진 게 과거에 비해서 일본차 업체들의 참가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이게 CES 하면은 기술 트렌드를 되게 주도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토요타였거든요. 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UA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런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그런 청사진을 많이 보여주면서 기술 트렌드를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던 기업인데 올해 안 나왔습니다. 보니까 올해의 이제 CES 트렌드와는 맞지 않다는 내부적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보여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멈춘 상태고요, 사실. 우븐시티라고 하는 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자체도 지금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그냥 아직까지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크게 보여줄 게 없어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수소가 이번에 또 다른 트렌드였는데 수소 관련해서 좀 나오면 좋지 않았겠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그린 수소 관련된 기술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선보여줄 게 없어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네. 더 전해주실 내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내일 좀 더 이어서 전해주시고 다음 순서가 있어서.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네. 취재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 기자. 네. 어제보다 훨씬 낫네. 네, 네? 확실히 야외가 좋군요. 아니, 실내에는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네. 네.
자, 그러면 저도 무슨 얘기하는지 듣게 이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멀뚱하게 없어요? 이어폰이 없어졌구나. 그거 이제 다음 달에 꼭 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CES 끝나고. CS에서 저 이어폰 하나 사오라고 할게요, 제가. 자, 우리 네. 권순희 팀장 네. 방송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네,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